지금까지 심리검사, 심리상담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심리검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야기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리상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심리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진단을 통해서 약물을 그 진단에 맞는 그 병명에 맞는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심리적인 자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 평가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상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검사의 목적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또 인지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잘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상담 목표를 결정하고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그 상담 과정에 대해서 더 잘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서 검사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심리적인 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긍정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서 심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받는 목적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내가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심리상담소에 가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심리검사 하시는 분이 임상심리사가 보기에 이분은 심리상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를 검사했는데 ADHD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리상담소에서 검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소견서를 써주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그 검사한 자료와 소견서를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자료를 보고 뭐 추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료만을 가지고 면담을 통해 진료를 통해서 또 약물 처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소에 가서 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줘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러 온 환자가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약물 치료보다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병원에서 요즘은 부설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도 약물이지만 상담을 병행하게 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상담을 통해서 호전되도록 그렇게 돕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약물치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심리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따라서 어떤 장면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문제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수교육을, 이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 발달적인 문제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심리상담소도 운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또 검사에 관심이 생겨서 또 지금은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심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수교육이란 뭔지 특수교육과에 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자료를 올릴 생각이고요. 또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심리상담을 받게 될 때 필요로 하는 그 검사들을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또 그 검사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는지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알고 가시면 심리상담소를 결정하시거나 병원을 가실 때
그런 배경 정보들을,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상담을 받으실 때는 그 비용의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심리상담소도 비용이 좀 4, 5만 원 선부터 또 10만 원대까지 다양하고요. 또 병원도 또 부설 심리상담소가 있는 경우에 또 비용이 또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나에게 맞는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다음에 그 답을 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한테 맞는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잘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